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갈 거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다 따라 쓰셨죠, 이제? 지금 작성한 이 문장들을 조금 해석을 해볼 거예요. 이제 JDBC라는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설치를 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런 소스를 작성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소스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흐름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먼저 요 첫 번째 줄에 여기 string JDBC 드라이버라고 하는 친구를 저희가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문자열을 나타내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자바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뒤에 적은 이 JDBC 언더바 드라이버라는 거는 변수 이름입니다. 저희는 그 문자열 데이터 타입인 JDBC 언더바 드라이버라는 변수에 이 값을 담은 거예요. 이 값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JDBC 드라이버를 설치를 했어요. 그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서 지금 여기다가 추가를 해줬죠. 이거를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설치한 라이브러리가 다르면 여기도 달라져야 돼요.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 밑에서 쓰였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값을 JDBC 드라이버라는 거 변수에다가 넣었는데 여기다가 그 변수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쓰지 않고 변수에 담아서 반복적으로 쓰기 위해 담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JDBC, 우리가 설치한 이 라이브러리를 정상적으로 인지하고 이 클래스에서 연동을 해서 가져올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었고요. 밑에 JDBC 언더바 URL 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우리가 접속할 DB의 접속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는 JDBC를 통해서 MySQL이라는 DB에 접근을 할 거고, 그 MySQL DB의 주소 IP는 로컬호스트인 거예요. 저희 XAMPP 키고 SQL 로그 접속할 때 IP 어드레스 치는 부분에다가 로컬호스트 쳤었죠. 그 주소 값을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컬호스트가 아니라 다른 IP 값이 들어있으면 그 IP 값을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땡땡 뒤에는 포트, 저희 포트는 3306으로 다 통일을 했었죠. 혹시라도 포트가 다른 번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분들은 여기를 자기 포트에 맞게끔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슬래시 뒤에 이그잼, 저희가 이 로컬호스트 3306에 접속을 했을 때 이그잼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기 전에 이미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이 기본으로 갖고 있는 게 있었죠. 그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이그잼을 바라보기 위해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DB를, 이 JDBC를 통해서 어떤 DB에, 어떤 IP에, 어떤 포트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볼 건지를 지정해주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모르고 넘어가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면 깊어지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쓴다, 똑같이 써보고 싶으시면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이 커넥션이라는 클래스, 여기 임포트 돼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 get connection이라는 메서드를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이건 이제 자바에 딥해지는 설명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 이 친구는 이 접속 정보를 적었던 이 URL을 첫 번째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뒤에 땡땡 루트 들어가 있죠. 이건 저희 접속할 때 ID예요. 그리고 뒤는 패스워드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패스워드 부분은 저희는 기본 값을 사용했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공백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땡땡으로 아무 값도 넣지 않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아마 안 될 거예요. 무조건 공백, 아무 값도 없는, 이렇게 지정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스테이트먼트라는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쿼리를 실행시킬 공간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밑에서 저희가 스트링 SQL 해가지고 땡땡, 여기를 아직 안 적었는데 여기다 우리가 이제 쿼리문을 적을 거예요. 우리가 쉽게 사용했던 뭐 셀렉트 뭐 이런 친구를 적을 겁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적을 건데, 그 SQL이라는 그 쿼리문을 담은 SQL이라는 변수를 이 execute 쿼리라고 하는 메서드에 넣어줌으로써 이 쿼리를 실행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서 st 점이죠. 이 공간 안에서 이 쿼리를 실행을 시키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result set이라고 하는, 이것도 위에 임포트 돼 있죠. 이 친구에서 가져온 애인데 여기다가 담겠다예요. 그 쿼리를 실행시켰을 때 나오는 값을 이 친구한테 담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 rs는 result의 약자예요. 네, 지금 저희가 작성한 이 부분은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흐름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해 안 되셔도 무방해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쿼리문을 작성을 할 거고, 그 쿼리문을 실행시켜라 라는 메서드도 입력을 해줬고, 그걸 여기다 담겠다 라고까지 지정을 해줬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담겨있는, 이 rs에 담겨있는 값을 실제로 봐야겠죠. 지금 rs에 담기기만 한 거예요. 저희가 볼 수 있는 소스는 없어요 지금. 그럼 이제부터는 이 rs에 담겨있는 그 값을, 실제 데이터를 보기 위한 소스를 좀 작성을 할 겁니다. 이 부분도 이제 이해는 못 하셔도 돼요. 저희가 이그잼에 투두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죠? 제가 먼저 한번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는 일단은 제가 적을게요. 적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글자가 너무 크니까 그래도 잘리네. 일단은 작성을 마저 할게요. 지금 이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자, 저희가 쿼리를 실행시키고 그 결과를 담는 것까지 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 담은 거를 저희가 실제로 보기 위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만큼을 작성을 했어요. 이 중에서 저희가 보려고 쓴 건 이만큼이고요. 이 밑에 있는 이 세 줄은 이제 이 작업이 끝났으니 이제 여기 위에서 지정했던 이 친구들을 다 닫겠다, 이제 쓰지 않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실행을 시키게 되면 위에서부터 쭈루루룩 실행이 돼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값을 보여주고 나서 얘네가 문제없으면 닫는다 까지가 지금 저희가 만드는 클래스예요. 지금 이 부분 while이라고 하는 거는 모르셔도 돼요. 반복문이에요. 그냥 반복해서 돌리겠다 라는 뜻이고, 이 rs 쿼리를 실행시켰을 때 값이 담기는 이 rs를 이 while 여기에는 조건이 들어가요. 이 next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 조건이 실행이 됐을 때 우리는 이 id와 reg date, perform date, complete status, content, etc, numbering 이 친구들을 다 변수를 만들어줬죠. 만들어준 친구들한테 값을 넣어준다예요. 요 뒤에 숫자가 들어간 거는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 이런 식으로 쭉 이어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친구를 실행을 시키면 여기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이라고 해서 이제 콘솔에 값을 띄우는 실질적인 출력문이 적혀 있습니다. 얘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값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쿼리문을 안 썼구나. 지금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먼저 작성을 했고 실행을 시켰을 때 이런 값이 나온 거예요. 아, 여기 띄어쓰기가 필요하겠네요. 네, 여기 결과값을 보시면 저희가 투두 테이블에 넣어놨던 제 투두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가 여기에 출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 1, 2, 3, 4 순서대로 들어가 있고, REG 데이트 들어가 있고요, 퍼폼 데이트 들어가 있고, 컴플리트 스테이터스 들어가 있고, 컨텐츠 들어가 있죠, ETC도 다 들어가 있고, 넘버링까지. 실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인서트 했고, 그런 친구들을 지금 불러오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도 일단 작성을 할게요. 지금 여기 19번째 줄부터 쭉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이 내용을 이제 수업 페이지에 올려주세요, 복사해서 붙여놓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쓰는 것도 연습입니다. 일단 따라 쓰시고, 이제 만약에 너무 내가 느려서 이제 다음 진행에 못 따라가겠다 하면 제가 이제 이거를 넘어가기 전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붙여넣기 해주세요. 일단은 쓰는 데까지 써주시고,
여기까지 따라 쓰시는데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있을까요? 비대면 분들 중에서도 시간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아까 설명 좀 드렸던 거에서 추가로 말씀을 조금 더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이디는 데이터 타입을 인트로 줬고요, 얘네는 스트링을 줬고 얘는 또 인트를 줬네요. 여기서 이 인트를 왜 주고 스트링을 왜 줬는지 어느 정도 유추가 되시죠? 근데 저희 DB에 보면 이 REG 데이트랑 퍼폼 데이트가 데이터 타입이 뭐였죠?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다루는, 데이트 타입의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했었어요. 말이 좀 헷갈리실 텐데, 데이트 타입의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트 타임이라는 이제 데이터 타입을 줬었는데, 여기는 스트링을 줬죠. id나 complete status, 넘버링 이런 애들은 DB에 있는 대로 인트를 줬는데 왜 얘는 스트링을 줬을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큰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데이트 타입을 써도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건, 그냥 예를 들어서 데이트 타입을 주고 이 데이트 타입 같은 경우는 임포트를 시킬 때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SQL과 자바 util이라고 하는 두 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 데이트 타입을 util 걸로 임포트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는 변수를 만드는데 데이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변수는 DB랑 관련이 있을까요? 뭐 DB에서 뭔가 막 깊은 연관이 있어서 만드는 변수가 아니죠. 이 변수 자체는 자바에서 만드는 거고, 만든 변수에 DB에서 가져온 값을 담을 뿐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데이터 타입을 자바 util에 있는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 겁니다. 이렇게 임포트를 뭔가를 시킬 때 뭐 경로들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위해서 임포트를 할 때 헷갈리시면 구글링을 해보시면 편하고요. 이제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골라서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util로 쓰이는 걸 아니까 자바 util 걸로 해준 다음에 데이트 타입으로 바꿨기 때문에 getString에서 오류가 나죠. 이거는 문자열을 가져오겠다는 건데 타입이 데이트로 바뀌니까 문자열에서 오류가 나요. 여기서 타입을 바꿔줘야겠죠. 지금 저 같은 경우 뒤에 이 스트링이라는 거를 지우고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데이트 타입에 맞는 걸 골라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맨 위에 get date부터 밑으로 좀 내려보면 get timestamp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는 이런 메서드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쓸 거는 위에 timestamp까지다 라는 거고, get date로 가져오면 연월일을 가져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밑에 get time으로 가져오면 10분초를 가져오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결과값들이 조금씩 달라요. 타임스탬프를 하면 전체를 다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타임스탬프 조금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제 뭐 인서트나 업데이트 시에 조금 더 용이하다 뭐 이런 설명을 조금 덧붙여서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렇게 연동이 돼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데이터를 조작할 때 데이터 타입이 일치하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는 여기서 REG 데이트만 get 데이터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perform 데이트는 그대로 스트링으로 두고 여기까지 작성이 끝나셨으면 F11을 한번 눌러볼 거예요. 컨트롤 F11. 저장은 꼭 해주셔야 돼요. 저장을 해야 컴파일이 돼서 자바가 컴퓨터가 자바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화면에는 자바 어플리케이션 여기에 가운데 뭐 네모가 조그맣게 뜨면서 자바 어플리케이션 두 번째 줄에 뭐 다른 거 써있고 있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줄에 있는 자바 어플리케이션 클릭하고 OK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실 겁니다. 값 다 나오셨을까요? 혹시 오류가 나거나 값이 이상하게 나오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고 비대면 분들은 말씀해주세요. 다 자기 투도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가 잘 나오셨을까요? 그럼 됐습니다. 네, 잠시만요. 문제 있으신 분들 있을까요?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문제 있으세요? 네. 컨트롤 F11 누르시면 그 가운데 화면에 조그마한 네모가 하나 뜨실 거고 그 네모의 첫 번째 줄에 자바 어플리케이션 이라는 게 있을 거고 밑에 줄에 다른 영어가 써 있을 거예요. 저는 아까 한번 실행을 시켜서 지금 안 뜨는데 거기서 자바 어플리케이션 그대로 선택하시고 OK라던가 이런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거 누르시면 지금 콘솔이라고 하는 요 탭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방금 거요? 네. F11을 누르시면 여기 가운데 컨트롤 F11이에요? 네. 네. 에러 나오세요? 잠깐만요.
자, 실행을 하셨을 때 지금 정상적으로 값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 설명을 아까 깜빡하고 못 드렸는데 XAMPP에서 MySQL 서버 다 구동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또 에러가 난다 하시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건희님 같은 경우도 서버 한번 MySQL 서버 구동하시고 다시 한번 돌려봐 주세요. 아,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도 저 에러가 나오신단 말씀이신 거죠? 아, 지금 건희님께서 갖고 계신 투두 테이블에는 넘버링이라는 컬럼이 없어요. 그러면 7번째 인덱스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소스는 저랑 똑같이 int 넘버링까지 써주셨기 때문에 그 컬럼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나오는 에러입니다. 그래서 저 int 넘버링이라고 하는 부분 건희님은 지워주시고 그 한 줄 지워주시고 다시 실행시켜 봐주세요. 하빈님은 데이터 잘 나오실까요? 지금 보름님 같은 경우도 테이블 다시 만드셨는데 데이터 잘 나오실까요? 그 제가 수업 페이지에 올려놓은 크리에이트 문에는 넘버링 컬럼이 없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잘 나오시면은 그것까지 잘 만들어 주신 거겠죠? 네. 아, 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소스 코드 실행시켰을 때 콘솔 창에 자기 투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다 나오는 것까지가 되셔야 돼요. 여기 아무것도 안 나왔다거나 에러가 난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을 해주셔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되신 분들은 쉬는 시간 가졌다가 9시 5분부터 다시 할게요.